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사자와 어린 양님께서 출판사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위해서는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컨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잘 쓸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서 좀 죄송한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느라고 좀 정의를 몇 개 찾아봤거든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요새 못 외워가지고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이나 제품, 공연, 행사 따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주된 생각, 그러니까 주요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광고에서 목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 목표 소비자는 누구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광고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제품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조운하님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거기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김동국 저자 결국 컨셉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와 소비자의 필요 혹은 선호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도출된 것이 바로 콘셉트다. 근데 읽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대충은 알겠는데요. 네. 그냥 이 정의를 그냥 합쳐서 우리가 출판계에서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쓰려고 하는 글, 또 혹은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필요로 할 것인가, 누가 읽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은 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후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what, 그리고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why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누가, 그다음에 무엇을 왜, 이거 되게 쉽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또 이게 이 대표님께서 구리다님께서 또 3W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딱 외웠는데,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내려고 하는가, 이것도 저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교수 실적을 위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걸기 위해서 내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 내느냐에 따라서 책의 컨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컨셉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동의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컨셉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렵더라고요. 저도 책 만들다 보면은 내가 만든 컨셉이 맞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편집자를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저는 요리사라는 비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밭에 농사를 저자들이 열심히 지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요리를 하는데, 내 요리가 어떤 집에서는 양식인 데가 있고 식당이, 어떤 데는 한식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재료를 구입하는 거, 그리고 재료를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이 그 컨셉에 맞게 책을 쓸 때도 어떤 요리집에서 내 책이 나갈 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출판사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출판 계약도 안 되어 있고 할 때에는 서점 많이 나가보시고,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하는 행동을 전 농부한테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어떤 분은 텃밭 농사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추가 좋아를 상추만 심고, 또 어떤 분들은 요리집이랑 다 계약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원고를 쓸 때에도 어떤 요리를 내려고 하는가, 이게 어떤 요리집에 내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원고를 쓰려고 할지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다 보면은, 내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농부다 하면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소비자는 좀 다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농산물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일 먼저는 저는 한살림이라는 데서 이제 구매를 해요. 왜 거기서 구매하냐?
그랬더니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 마트에서 구매를 해요. 원래 이제 여기가 대형 마트였는데 최근에 동네 마트로 바뀌었거든요. 동네 마트로 바뀌니까는 지역 농산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요즘은 거의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농산물을 선택하는 게 이런 다양성이 있는데 농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농산물을 심고 갖고 와야 될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주 좁게 생각하면 내가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이런 고민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투고할 때 보면은 여기저기 다 보내세요. 그 뭐 출판사 이름도 안 보고 보내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출판사한테 그 회사의 책을 사는 독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자분들이 글을 쓸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후도 고민하고 왓도 고민하고 Y도 고민했습니다. 네. 근데 이 컨셉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다 했단 말이죠. 네. 내가 볼 땐 너무 좋아. 이 이상의 컨셉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자와 어린 양에 연락을 해갖고 내 컨셉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옆에 편집자 한 분씩 다 두고 계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참 어렵고, 또 편집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옷장에서 아까 옷 얘기했는데 옷 고를 때 오늘은 내가 뭐 데이트를 하러 간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것 좀 골라줘봐 했을 때 친구 3명 데려다 주면 3명 다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물론 그런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100%다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도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 주지? 근데 가장 쉬운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책 읽기 좋아하고 독자가 될 만한 사람을 있잖아요. 교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뭐 자기 부인이나 뭐 딸도 있고 요 책은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야 할 때 그런 분 한두 분한테라도 좀 모니터를 받아보시면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요즘에 브런치 이런 데도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글은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를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좋아요만 보시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좀 뭐랄까 모니터 해주는 평들을 보시다 보면 내가 쓴 글이 잘 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출판사에 내가 투고를 하기 전에 출판사가 찾아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본인이 쓴 글들을 어디 올렸다고 남이 훔쳐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출하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뺏겼을까봐 꽁꽁 숨겨두는 그런 저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자유롭게 개방해 놓으시면 더 좋은 모니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무술을 연마하고 싶다. 네. 그래서 지리산에 들어가갖고 네. 10년간 무술을 연마해갖고 네. 딱 나와갖고 네. 내가 다 이루어서 네. 보여주겠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무술 시대는 끝나고 UFC 시대가 와갖고 쓸모가 없어지는.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주변의 객관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봐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컨셉도 정했습니다. 다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했습니다. 아직 글을 안 썼어요. 네. 이제 써야 돼요. 이제 써야 돼요. 아니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였으면 사실은 쪼가리 원고라도 있잖아요. 계속 쓰는 게 중요해요. 다 쓰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글은 하나도 안 쓰고 매일 컨셉만 잡다가 망하면,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컨셉만 많이 잡아놓고 제대로 완성된 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일단 글은 많이 쓰되 그 글이 그냥 내가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말 글이 아니라 책이 되어야 한다면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조율해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 너무 좋은데 책이 어려워요 할 때 이제 잡지에 실린 글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시의성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잡지에서는 뭐랄까 이미 구입한 독자가 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잡지를 구입한 독자가 내 글을 읽어주는 건데 책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묻을 연마하는 얘기했는데 정말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고 싶어요. 근데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컨텐츠가 너무 좋다. 근데 컨셉이 요즘 올드에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편집자들이 뭐 마감 빨리 안 해도 되고 하니까 허물고 다시 지어주고 문장도 다 다시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외주를 많이 쓰고 또 편집자들도 뭐 월 한 권 아니면 뭐 2달에 한 권 이런 마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짓는 집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죠. 네. 네,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컨셉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평가를 받으려면 정리된 컨셉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컨셉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좀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면 네. 이제 컨셉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한 줄로 정리해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40년 동안 계속 의자 노동자 회사 생활을 하다가 허리병이 난 어떤 분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뭐 허리 아픈 얘기 쓸 수 있겠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컨셉화 할까? 만약에 그런 원고가 왔다면 어떤 컨셉을 한번 잡아보시고 싶으세요? 그런 원고가 오면 100년 허리를 봐라. 그렇죠, 맞아요. 이미 베스트셀러가 나온 100년 허리를 봐라. 그래서 100년 허리하고 좀 차별점을 찾아야 됐어요, 저도. 맞아요. 막 찾아야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나 근데 100년 허리는 허리가 안 아프시더라고요. 100년 허리님은. 근데 이분은 실제로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년 의자 노동자의 허리 통증 탈출기.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몸을 관리해서 해왔는지 이제 자기 고백적인 부분에 컨셉을 입혀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건 삼각형, 사각형, 별 모양, 원 모양 보석이 엄청 많이 널려 있어요. 그 보석을 가지고 어떤 분은 네모만 모으는 사람도 있고 세모만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별, 네모, 동그라미, 별,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배열을 해보면은 이게 책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컨셉 잡고 글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줄로 쓰시라는 게 보통 이제 카피라이터들이 이제 네. 카피 쓰실 때 보통 20자에서 25자 전후로 이제 한 줄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줄로 컨셉을 잡는다는 건 네. 정말 뭐 네. 다 어려운 일인데 그 전에 네.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좀 있으면은 좀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거예요. 천자로 쓰기, 그 다음에 뭐 500자로 쓰기, 300자로 쓰기, 맨 마지막에 200자 원고지 이제 하나 썼다가 마지막에 한 줄로 쓰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조금 천자 뭐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보고 또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개요를 짜보는 거죠. 내가 쓰려고 하는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배열해 보면 좋을지. 물론 원고가 내용이 컨텐츠가 좋을 때는 편집자가 뭐 구성 목차 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 원고가 컨텐츠는 있지만 편집자가 선택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데 고민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어서 네. 지금 말씀은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한 줄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한 1000자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네. 그리고 뭐 500자나 300자로 네. 줄여보고 네. 그리고 다시 줄여보고 네. 그렇게 이제 줄여 나가다 보면 내가 뭘 쓰고 싶은지 내가 뭘 빼야 되는지도 명확해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첫 책 쓰시는 분들이 컨셉을 한 100개쯤 다 내 책에 넣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아니 예전에는 그래서 원고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종합 선물처럼 다 담겨 있으면 좋아했거든요. 책 하나로 다 알게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 쪼개져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잘게 한번 부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한 줄로 정리를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이 정리를 함과 동시에 네.
또 몇 가지 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도 좀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경험에 의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가 이제 집에 있던 많은 책들을 또 참고하다가 아, 뭔가 내가 찾는 책이 있을 거야. 그러고 봤는데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책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책 보면은 제가 말하고 싶어 했던 걸 너무나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내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맨 끝에 출판사랑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인쇄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편집자가 알고 있는 걸 여기다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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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와 어린 양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이 말려주신 것도 몇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요. 아까 네, 네. 그러니까 요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제 네.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바쁘시니까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엑기스만 좀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예, 이번 영상도, 이번 영상도 시간이 다 돼서, 예,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네, 다음 영상에서 요 비법을 좀 소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